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연극 끝내자고. 당신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는 거 알잖아? 아버님 가신 지 4일 됐어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야, 한현주, 너 진짜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야? 50만 원이에요. 이거 받아다가 쌉이라도 좋은 거 사요. 손마디 굵어진 거 봐, 어떡해. 이거 돌려줄게요. 이 돈이면 오늘 밤 고시원비는 될 거야. 형사님, 여기 물은 애비양이 아니네요? 우리 파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안순복 씨, 정신 차려. 당신 쪽방촌 은신처 다 털었어. 아버님이 말씀한 대로 땅은 배신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지워져 본 적이 있나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동자에서 내 존재가 한낱 먼지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지독한 무시와 배신,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난 서늘한 복수의 서막입니다. 강남 한복판 70평형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정막에 가깝죠. 한양제약의 안주인 한현주 씨. 그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25년째 변함없는 루틴입니다. 연주 씨의 손은 거칠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하루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죠. 바로 치매기가 있는 시아버지 조 회장님의 수발입니다. 아버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조 회장님은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다가도 며느리 연주의 손만 잡으면 아이처럼 웃습니다. 아들 경철보다 며느리를 더 의지하는 노인. 연주는 그것이 자신이 이 집안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한양제약의 대표이자 연주의 남편 조경철입니다. 그는 연주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는 거울 속에만 머물죠. 여보, 오늘 아버님 병원 예약 있는 날인데. 연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철이 차갑게 말을 자릅니다. 김 기사 시켜. 당신은 집안일이나 신경 써. 사장 마누라가 밖으로 나돌면 품격 떨어지니까. 품격. 경철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입니다. 고졸 출신인 연주가 아무리 교양을 쌓고 내조를 해도 경철에게 연주는 그저 운 좋게 사장 부인이 된 여자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린 여자. 경철의 신임 비서 이수진, 아니 제시카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회의 자료 챙겨왔어요. 아, 사모님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주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명백한 조소가 담겨 있죠. 그녀가 걸친 샤넬 수트와 진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연주가 끓인 북어국 냄새를 난폭하게 밀어냅니다. 수진아, 일찍 왔네. 차 한 잔 마시고 나가지. 경철의 목소리가 단번에 부드러워집니다. 연주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눈빛. 연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낍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죠. 경철의 넥타이 색깔과 수진의 원피스 색이 일치한다는 것을 연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차가 좀 식었네요. 프랑스에서는 차 온도가 생명인데. 아, 모르시나? 공부할 기회가 없으셨으니까. 수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글생글 웃습니다. 경철은 그 무례한 발언을 꾸짖기는커녕 껄껄 웃으며 수진의 어깨를 감쌉니다. 제시카가 파리 유학파라 입이 좀 고급이야. 당신은 그냥 믹스커피나 타 마셔.
그게 어울리니까. 연주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시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이토록 가벼웠던가요? 연주가 이 집안의 기틀을 닦기 위해 친정 폐물을 팔고 밤낮으로 경찰을 뒷바라지했던 시간은 이제 믹스커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 일어납니다. 조 회장님이 갑자기 연주를 서재로 부릅니다. 노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형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내 아들이지만 경철이는 허상만 쫓는 놈이다.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제 무덤을 파고 있어. 조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등기권리증 한 장과 때 묻은 연구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에 버려진 땅이다. 다들 돌밭이라고 거들떠도 안 보지만 거긴 내 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창고야. 연주 너에게만 준다. 경철이가 알면 다 팔아치울 테니 절대로 내색하지 마라. 그것이 조 회장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 회장님은 자는 듯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경철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상복도 벗지 못한 연주 앞에 경철이 이혼 서류를 내던집니다. 옆에는 제시카 수진이 경철의 팔짱을 끼고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연극 끝내자고. 당신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는 거 알잖아. 여기 위자료 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그 쓸모없는 돌반명에 넘겨줄 테니까 사인해. 연주는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경철은 이미 연주에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조작된 사진들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한양제약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죠. 경철 씨, 아버님 가신 지 사흘 됐어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 탈? 야, 한연주. 너랑 사는 게 나한테는 고역이었어. 닭똥 같은 촌스러운 냄새 풍기며 사는 너랑 파리 상류층 문화가 몸에 밴 제시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니? 수지는 연주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입니다. 언니 사랑이 식으면 쿨하게 떠나는 게 예의예요. 프랑스에선 질척거리는 게 제일 미개한 거거든요. 아, 언니는 프랑스어 모르지? 샹젤리제 근처에도 못 가봤을 텐데. 연주는 결심합니다. 이 썩어빠진 화려함 속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고. 그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연약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나갈게요. 하지만 조경철 씨 명심하세요. 당신이 버린 이 껍데기가 나중에 당신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예요. 경철은 코웃음을 치며 연주의 얼굴에 5만 원권 몇 장을 던집니다. 이거 보태서 내려가서 흙이나 파먹어. 촌달칸테는 그게 딱이니까. 연주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발밑이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명예? 돈? 아니면 나를 버린 사람에 대한 증오입니까? 한연주 씨가 손에 쥔 것은 차가운 돌덩이와 눅눅한 흙이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그녀가 마주한 진짜 세상,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재기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하늘이 구멍난 듯 비가 퍼붓습니다. 연주 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접경 지역에 버려진 땅. 이름조차 붙지 않은 이 돌밭은 잡초와 덩굴이 뒤엉켜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저 땅은 저주받았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는 곳이죠. 연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 막막한 대지를 응시합니다. 손에 든 가방 속 시아버지가 남긴 연구일지가 빗물에 젖을까봐 품속에 꼭 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아버님이 믿으셨던 이 땅으로 연주는 비를 피할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짓기 시작합니다. 25년 동안 펜을 잡고 찻잔을 들던 손이 거친 파이프를 잡습니다. 장갑도 없이 시작한 노동에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버리죠. 핏물이 빗물에 섞여 진흙으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돌밭은 더 가혹합니다. 뙤약볕 아래 흙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연주는 곡괭이를 휘두릅니다. 깡!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튑니다. 돌 하나를 골라내면 그 밑에 더 큰 돌이 박혀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봐. 한양제약 사모님이랬나?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마을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연주를 구경거리 보듯 합니다. 저러다 며칠 못 가 도망치겠지라며 내기를 걸기도 하죠. 연주는 들리지 않는 척 더 깊이 곡괭이를 박습니다. 그녀에게 이 돌밭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린 조경철 그리고 그 옆에서 웃던 이수진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황무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괴음이 들려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등장한 차. 조경철과 이수진입니다. 경철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명품 구두에 흙이 묻을까봐 오만상을 찌푸립니다. 야, 한연주. 너 진짜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야? 옆에 선 수진은 레이스 양산을 받쳐든 채 코를 막습니다. 그녀의 손엔 프랑스산 탄산수가 들려있죠. 어머, 대표님. 여기 냄새 좀 봐요. 미게 해라. 언니, 프랑스 프로방스 농장은 라벤더 향기가 진동하는데 여긴 무슨 비료 냄새뿐이네요. 수지는 까치발을 하고 다가와 연주가 일구던 땅을 툭툭 칩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연주의 발치에 던집니다. 5만 원권 뭉치가 흙바닥에 흩어집니다. 50만 원이에요. 우리 대표님이 특별히 하사하시는 거니까 이거 받아다가 삽이라도 좋은 거 사요. 손마디 굵어진 거 봐, 어떡해. 경철은 낄낄대며 수진의 허리를 감쌉니다. 연주야,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이 땅, 내가 왜 너 준 줄 알아? 여긴 죽은 땅이야. 아무리 파도 돌덩이밖에 안 나오는 쓰레기장이라고. 너랑 딱 어울리지 않아? 연주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된 얼굴.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시퍼런 칼날처럼 빛납니다. 그녀는 발밑에 돈뭉치를 쓰레기 보듯 내려다봅니다. 조경철 씨, 이 돈 잘 보관해 둘게요. 나중에 당신이 이 50만 원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그때 돌려줄게. 하,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야, 가자 제시카. 미친년 상대해봤자 입만 아프지. 경철 일행이 비웃음을 남기고 떠난 뒤 연주는 다시 곡괭이를 잡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그녀를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날 밤 연주는 녹초가 된 몸으로 시아버지가 남긴 연구 일지를 펼칩니다. 황금 산도라지, 하늘이 숨겨둔 영물, 가장 척박한 돌밭에서만 그 향기를 완성한다. 연주는 일지에 적힌 위치를 대조하며 랜턴을 켜고 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잡초를 해치고 가시덤불에 팔이 긁혀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밭 한 구석 거대한 바위 밑에서 기이한 빛깔의 잎사귀를 발견합니다. 이건. 연주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삽 대신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터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순금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도라지 뿌리였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비밀. 일반 도라지보다 사포닌 성분이 수백 배 높고 항암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한다는 전설의 약초. 연주는 황금 산도라지를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살 길을 찾았다는 안도의 눈물, 그리고 저들을 파멸시킬 무기를 얻었다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경찰이 잠든 사이 그의 집무실 금고를 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엔 위조된 해외 송금 서류가 들려있죠. 샹젤리제를 꿈꾸던 수진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조경철, 넌 내 파리행 티켓일 뿐이야. 수진은 경찰의 법인 인감을 찍으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정체 안순복이라는 평양 사기꾼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밤을 새워 황금 산도라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농부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기술과 이 역물을 결합해 새로운 신약을 준비하는 전략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주는 멀리 서울 도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졸입니다. 조경철, 이수진. 기다려. 당신들이 버린 이 돌밭에서 당신들의 무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낸 연주.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연주는 이 약초로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 조경철과 이수진은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성공이라는 달콤한 과일 속에는 때로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승리자가 된 듯 웃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발밑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늪이라면 어떨까요? 돌밭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연주 씨의 반격, 그리고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그 베일을 벗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한양제약 조경철 대표와 그의 연인 수지는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주가는 연일 고점입니다. 경철은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제시카 고마워. 당신 말대로 임상 데이터 대충 손보고 마케팅에 쏟아부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야. 우리 이제 진짜 파리로 갈 날만 남았네. 수지는 우아하게 와인을 돌리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경철의 얼굴이 아닌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억 원대 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빠,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우리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그 성, 이번 달 안에 계약금 보내야 해요. 안 그러면 다른 백작 가문으로 넘어간대요. 경철은 취기에 젖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사의 운전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재무팀장의 경고 따위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주가 된다는 허영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죠. 같은 시각 연주는 차가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황금 산도라지가 정갈하게 건조되어 있습니다. 연주는 국내 굴지의 바이오 연구소와 협력해 성분 분석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사모님, 아니 한 대표님. 이건 도라지가 아닙니다. 인류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천연 항암 단백질 덩어리예요. 전 세계 제약사들이 백지수표를 들고 올 겁니다. 연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그녀의 통장에는 초기 로열티로 막대한 자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이제 껍데기들을 벗겨낼 시간이야. 연주는 비서를 통해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조경철이 무리하게 진행 중인 신제품의 부작용 데이터, 그리고 이수진이 몰래 빼돌린 회사 돈의 흐름. 이 모든 자료가 연주의 손안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웅장한 베이스음이 벽을 때리는 클럽. 수지는 낮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독한 양주를 병째에 들이켜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양제약의 문학수 전무가 비굴하게 웃고 있습니다. 안젤라 씨, 아니 안순복 동무. 연기력이 대단해. 조경철 그 호구가 30억을 더 쐈다며?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세련된 서울말이 아닌 날카로운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전무동무, 입 조심하라 그랬지?
내래 이 일 끝나면 바로 마카오 거쳐서 유럽으로 뜰기야. 조경철이한테 받은 기술 파일 태선그룹에 넘겼니? 그렇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문 전무와 결탁해 한양제약을 통째로 팔아치울 계획이었습니다. 경철은 그저 자금을 세탁해줄 황금 거위에 불과했죠. 수지는 경철의 법인 인감을 꺼내며 낄낄거립니다. 목마르뜨 성?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래 평양에서도 당 간부들 비자금 털어먹던 몸이야. 남조선 사장 놈 하나 구워 삶는 건 식은 죽 먹기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룸 천장의 화재 감지기 뒤에서 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연주는 모니터를 통해 이들의 추악한 파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화면을 끄고 차 한 모금을 마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25년을 믿었던 남편이 저런 사기꾼에게 놀아나.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때 경철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얼마 전 연주가 했던 말이 떠올라 불안해진 모양입니다. 야, 한연주. 너 무슨 짓 꾸미고 있지? 내 신제품 출시 방해만 해봐. 가만 안 둬. 연주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경철의 고함을 묵묵히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하죠. 경철 씨, 당신이 믿는 그 제시카의 냄새 자세히 맡아본 적 있어요? 향수 냄새 뒤에 숨겨진 썩은 냄새 말이에요. 뭐? 미친년. 너 질투도 정도껏 해. 연주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합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입니다. 한양제약의 신제품 발표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조경철에게는 인생 최대의 영광이 될 날이겠지만 연주에게는 그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가짜 자산가와 배신자가 손을 잡고 춤추는 동안 연주는 침묵 속에서 칼날을 갈았습니다. 수진의 진짜 이름 안순복이 적힌 조사 보고서가 연주의 책상 위에 놓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믿는 순간 발밑의 절벽이 무너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독차지하던 한 남자가 자신이 직접 쓴 각본에 속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갑니다. 오늘 25년의 한이 섞인 차가운 심판과 함께 가짜들의 파티가 끝이 납니다. 한양제약 신제품 출시 발표의 날입니다. 조경철 대표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었다는 최고급 수트를 입고 무대 뒤에서 거울을 봅니다. 곁에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있죠. 오빠, 오늘만 지나면 우린 파리로 떠나는 거예요. 몽마르트 성주님 준비되셨나요? 경철은 승리감에 도취해 수진의 허리를 감쌉니다. 무대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투자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철은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갑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오늘 한양제약은 대한민국 제약사의 새로운 역사를 쓸 신약을 발표합니다. 경철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찰나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신제품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자리에 어두운 나이트클럽 룸 안의 영상이 나타난 것이죠. 화면 속에는 수진과 문 전무가 낄낄대며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경철 그 호구 자식, 평양에서도 이렇게 쉬운 놈은 없었디. 기술 파일 넘겼으니 우린 뜨면 된다. 경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수지는 당황해 무대 뒤로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공항 경찰대와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잡힙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프랑스 시민권자야. 형사는 차갑게 수갑을 채우며 대답합니다. 안순복 씨, 프랑스 시민권 같은 소리 하네. 당신 평양에서 온 거 다 확인됐어. 횡령 및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자들이 경철에게 달려듭니다.
조 사장님 기술 유출 알고 계셨습니까? 법인 자금 50억은 어디로 갔나요?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그때 전시장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짧고 단정한 머리, 짙은 남색 수트. 3년 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쫓겨났던 연주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혼란에 빠진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조경철 대표는 경영권 및 자금 횡령 혐의로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저 한연주는 한양제약의 최대 주주이자 조 회장님의 유지를 받든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대 아래로 질질 끌려 내려가던 경철이 연주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연주야, 이거 다 너지? 내가 꾸민 짓이지.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연주는 무대 아래 바닥에 나동그라진 경철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3년 전 그가 돌밭에서 연주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 그대로입니다. 경철은 이제 사장이 아닙니다. 집도 차도 명품 수트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셔츠 차림으로 연주의 집무실에 난입하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합니다. 한연주, 나와. 한 번만 살려줘. 나갈 곳이 없어. 연주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3년 전 경철이 양계장 돌밭에서 그녀의 얼굴에 던졌던 그 50만 원이 든 봉투입니다. 조경철 씨, 그날 그랬죠? 이 돈으로 흙이나 파먹고 살라고. 촌달한테는 그게 딱이라고. 연주는 봉투를 경철의 발치에 툭 던집니다. 이거 돌려줄게요. 이 돈이면 남는 돈으로 사우나 가서 그 땀 냄새랑 썩은 허영심 좀 씻어내요. 오늘 밤 고시원비는 될 거야. 경철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찢어버리고 싶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리고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비굴하게 손을 뻗어 흙탕물 묻은 봉투를 집어듭니다. 수진, 아니 순복은 수감복을 입은 채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형사 앞에서 여전히 턱을 괴고 우아한 척을 합니다. 형사님, 여기 물은 에비앙이 아니네요.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우리 파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형사는 한심하다는 듯 서류를 넘깁니다. 안순복 씨, 정신 차려. 당신 쪽방촌 은신처 다 털었어. 거기서 나온 건 에비앙이 아니라 찌그러진 소주 팩이랑 믹스커피 껍질뿐이야. 당신이 입은 명품? 그거 다 동대문 짝퉁인 거 본인이 더 잘 알잖아. 순복은 순간적으로 얼굴 근육을 뒤틀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야. 난 안젤라야. 난 몽마르트의 성주라고. 그녀의 리플리 증후군이 광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연주는 홀로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저릿합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황금 산도라지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봅니다. 아버님, 이제야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세상이 알게 되었네요. 껍데기들의 전쟁은 끝났고 알맹이를 지킨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화려한 가짜들은 지옥으로 떨어졌고 척박한 땅을 믿은 연주는 이제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짓밟은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마지막 장은 증오를 넘어선 한 여자의 성장과 허상을 쫓던 자들의 처참한 종말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한 땀방울만이 남는 대지의 심판을 지켜봐 주시죠. 연주 씨는 이제 한양 바이오의 회장입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명품 브랜드의 향수 대신 시아버지가 남긴 낡은 연구 일지와 흙이 묻은 목장갑이 놓여 있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3년 전 비바람을 맞으며 돌밭을 파헤치던 그날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장님, 이번에 완공된 희망농장 1호점에 입소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해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프로젝트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연주는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복수로 얻은 부를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그 척박한 땅처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있었죠. 같은 시각 경철은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 누워 있습니다. 한때 애비양이 아니면 입도 되지 않던 그는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한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방구석에는 연주가 던져주었던 그 50만 원 봉투가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배고파. 물. 경철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새벽 인력 시장. 찢어진 우비를 입고 줄을 서 있는 그의 뒤로 작업 반장의 호통이 들립니다. 어이 강씨, 오늘 갈 때는 한양 바이오 물류센터야. 닭박스 나르는 일인데 할 수 있겠어? 운명의 장난일까요? 경철이 배정받은 곳은 바로 연주가 운영하는 회사의 창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피눈물이 나지만 당장 오늘 밤 방값을 내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아저씨, 땀 냄새 풍기지 말고 좀 빠릿빠릿하게 하라고. 새파랗게 젊은 작업 반장의 조롱. 그것은 과거 경철이 연주에게 내뱉었던 모멸의 언어들이었습니다. 경철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박스를 나릅니다. 입안으로 짠 흙모래가 씹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대지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평생 갚아야 할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순복은 여전히 수감복 차림입니다. 그녀는 이제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지만 혼자 거울을 보며 우아하게 머리를 빗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각하께 편지 썼니? 내가 몽마르트의 성주라는 걸 알면 프랑스 해군이 출동할 텐데. 그녀는 완벽하게 자기만의 세상에 갇혔습니다. 교도관이 준 간장을 와인이라 믿으며 마시고 감옥벽에 치약으로 에펠탑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현실의 비참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미쳐버린 것이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깨지 않는 가짜 파리의 꿈뿐입니다. 연주는 정성스럽게 묘비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이 직접 기른 황금 산도라지 한 뿌리를 올려놓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은 배신하지 않네요. 돌밭을 일구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와 연주의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슬픔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입니다. 연주는 묘소를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자신의 농장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경철은 트럭 바퀴가 튀긴 시커먼 흙탕물을 정통으로 뒤집었습니다. 그 너머로 연주의 리무진이 유유히 지나갑니다. 경철은 차 창문에 비친 연주의 당당한 옆모습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자신이 버린 진짜 보석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말이죠. 인생은 황금 산도라지와 같습니다. 척박한 돌밭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뿌리만이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연주는 이제 압니다. 화려한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가지만 깊게 내린 뿌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대지의 주인이 된 한연주. 그녀의 뒤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녀의 뜰에는 가짜 향수 냄새가 아닌 진실한 땀과 생명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